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. 이번 주 월요일 이 재룡산업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.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2분기 대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발표된 이 3분기 실적을 좀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분기와 2025년에 대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재룡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최대한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이 분기 보고서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, 를 키울게요. 자, 3분기 재룡산업의 매출액은 65억, 그리고 누적 매출액은 21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. 작년 3분기 매출이 61억 원이었던 것을 좀 고려한다면 전년 대비로는 조금 양호한 성과이죠. 영업이익도 좀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은 6억 원, 누적은 15억 원,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억, 그 누적은 53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지만 2분기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실제로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재료용 산업은 내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죠. 실제로 내수에 대한 집계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수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국내 건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이번 3분기 이 여름철 휴가와 그리고 무더운 날씨는 이 생산과 공사 일정을 좀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. 이러한 요인들이 이 전력 기자재 설치와 같은 이 주요 작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재룡 산업의 매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수주 잔고죠. 그러니까 2분기 수주 잔고는 37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3분기 수주 잔고는 48억 원. 자, 수주 잔고가 늘어남에 있어서 4분기 매출은 좀 3분기 매출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정도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.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입니다. 지금 여야가 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에 합의를 하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좀 가속화될 전망이죠. 이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예상하는 AI와 그리고 데이터 산업 시대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죠. 현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수도권의 신규 데이터 입주 등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렇다면 따라서 이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재룡산업은 지금 한국전력에 전력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이 만약에 이 특별법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이 제품 판매와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4분기 그리고 내년을 좀 바라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좀 기술적인 측면 분석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지금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11월 11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. 빼빼로데이 때 마이너스 4%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3.59% 하락 마감을 했고,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 무려 마이너스 9%.
마이너스 9%까지 하락을 하면서 여기 24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기 저가 부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도 어제 종가가 3% 기록을 했던 거는, 상승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났다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오늘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, 하락 마감을 했어도 지금 아래 꼬리가 이 240일 이평선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장이나 내일장이 금요일이죠.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구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적으로 이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이 전력 특별법, 이 특별법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룡 산업도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다면 그 수혜를 볼 시에 이 재룡 산업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항대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저항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, 이 60일 이평선을, 이 구간을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주고, 그리고 2차적인 저항대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 이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구간까지 좀 돌파를, 2차적인 저항대까지 돌파를 해주니까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, 오늘 수급 어떠한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4시 16분까지 좀 매도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뭐 매수 매도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데, 현재 3거래일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보이고 있다.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재롱산업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도 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셔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,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그리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포함된 분석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견해와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